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 첫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묘일주는 이 일지가 편인입니다. 일지는 자기가 앉은 자리고 영역입니다. 그리고 결정이나 선택을 일주로 합니다. 판단이나 결정이나 선택을 일주로 한다 이거죠. 자기가 본인이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월지나 시지가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일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병묘의 편의는 결과, 마무리의 성향이 강하고, 요 편의는 결과나 마무리의 성향이 강합니다. 같은 편의라도 이 병인과 비교해서 본다면 병인도 이게 편인이죠. 병인의 편의는 시작, 계획, 시작이나 계획 혹은 미래, 미래로 기대해서 향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임목은 생지죠. 묘목은 왜 왕지입니다. 왕지. 왕지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장악하려는 힘이 강하고, 생지는 뭐예요? 미래의 어떤 희망과 기대의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힘이 강합니다. 그것이 목의 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은 병인의 편인이 월등하게 강합니다. 더 포괄적이고 환타지적 성향은 병인의 편인이 더 강하죠. 정묘의 편인은 집중력이 강합니다. 이것은 고집이나 몰입의 성향으로 갈 수가 있죠. 편의는 기본적 코드가 몰입인데 특히 순간 몰입이 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자가 당착적 성향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가 당착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자가 당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병인의 편인도 같은데 정묘의 편인이 더 강하게 이런 특성이 작용됩니다. 정묘의 편인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부분으로 더 강조되죠. 정묘의 편인은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묘는 습이죠. 습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서 자기 중심으로 주변 상황이나 조건을 끌어들여서 결정하려는 형태다 이거죠. 편의는 생각으로 몰입과 자가당착적 성향이 있는데 여기에 습이 가해지면 생각이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왜곡되면 생각이나 정신적인 형태가 꼬인다, 엉킨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권의 룰이나 규칙, 가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묘일주가 목생화의 작용인데, 이것이 목생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묘일주가 목생화의 작용인데 이것이 습을상정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습을상정.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게 아니라 정화를 도리어 닫히게 한다, 이것을 습을상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일지편인에 대한 문제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습해서 일어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편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빠르다,
작은 단서로 전체를 파악한다. 주도면밀하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병인의 편인과 정묘의 편인을 구분해 보면 같은 편인이라도 체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병인의 편인은 기발하게 새로운 생각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주도 면밀은 좀 약합니다. 좀 포괄적이고 전체적이죠. 근데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병인의 편인은 약하다 이거죠. 그러나 정묘의 편인은 기발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 기준에 잘 맞춰져 있어서 주도 면밀하다 이겁니다. 단점은 확장적으로 넓게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며 작은 것에 한정되어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일을 마무리를 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 고집하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체를 보는 안목이 좁아져서 판단 실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정묘일주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죠. 사주 구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정묘의 편인은 기민하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으로 연결되면 엉키고 꼬임으로 자가당착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일지가 편인이라 당연히 업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편인은 인성은 업이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정화라는 일간한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편인은 공부, 자격, 문서 아닙니까? 이거는 공부, 자격, 문서다 이겁니다. 근데 편인이라는 것은 일반 업이 아니고 같은 업이라도 편업이다 이거예요. 편업. 편업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다 할 수 있는 업이 아니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업이라는 것이죠. 현대는 편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직업이 전문화돼 갖고 전문가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업이 형성되는데 그 업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 이거죠. 업이 있으니까 업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인 직과 연결되어야 하죠. 직은 여기서 정묘일주의 직은 뭐예요? 수죠. 관성이니까 수죠. 관성은 자리죠. 직이죠. 그래서 수관성 중에 임수계수가 있죠. 임수계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정관이고 계수는 뭐예요? 편관이죠. 그런데 만일 임술에는 정관이 정임합으로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정임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임수관성은 묘의 편인과 연결되어 관인상상의 조건으로 쓰여진다 이거죠. 그러면 묘인성은 직을 다루는 자격, 문서, 전문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정의합이 되어 있으면 일지편인은 정의합의 조건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합의 조건에서 묘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 상태는 습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겁니다. 습하면 비습해지는 것이고 비습하게 되면 낮게 작용하고, 습하면 비습해지고 비습해지면 낮게 작용한다. 낮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또 작용합니다.
그리고 넓이로 작용한다. 넓이. 그래서 지게 하는 일이나 업무는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가치 부여는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일을 하는 양은 많은데 부가가치의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비습은 대개 뭐냐면은 재 중심으로 갑니다. 재 중심으로. 그래서 관인으로 만약 간다면 직을 다루는 업무로 연결이 되는데 십성으로 관인은 고중하고 재는 비슷합니다. 관인이라는 것은 패턴화됐다는 것인데 패턴화된다는 것은 한번 주어지면 그 형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고중하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십성으로는 고중한데 체성으로는 비습의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정묘일주가 임수를 봤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논할 때 직의 위가 다른 것이다 이거죠. 직의 위가 다르다 이거지. 위는 뭐예요? 그 직의 고저를 따지는 거죠. 고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같은 직이라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인에는 고중한 형태가 체성도 고중한 곳으로 연결되면 자존심, 직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고중한 것이 지나치면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적절하면 자기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자기 위치, 자기 체면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고중하면 이익보다 체면, 자존심을 우선하고 비습하면 자존심보다 이익을 우선합니다. 비습하면 나의 자존심을 유지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추어서 적응하려고 한다 이거죠. 일지 편인이 수혜작용이 커지면 비습한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인의 작용이나 생각이 왜곡될 수 있다 이거죠.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본다 이거죠. 그것이 지나치면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게 되죠. 어쨌든 정임합으로 주어진 직을 묘라는 업으로 다루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생화가 잘 안 된다면 수생목이 잘 안 됩니다. 화가 목의 기운을 잘 끌어내야만이 목이 술을 잘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화가 힘이 있어서 목을 잘 끌어내거나 묘가 조한 기운이 있어서 텐션을 갖춰서 목생화를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묘목 편인은 빠르고 기민하며 결과에 대한 집중력이 잘 돼 있는데 목생화가 잘 안 되면 관을 다루는 자격에 대한 완성도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직과 업에 대한 갈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죠. 개수가 연결되면은 평관이죠. 정화가 개수라는 평관을 쓸 때는 직을 쓰는 조건이 어느 한 분야로 전문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음성화가 될 수 있어요. 정화가 화라고 해서 화가 다 양성적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는 음화입니다. 병화는 양화.
괴수 평관을 묘목 편인을 살인상상의 형태로 쓰게 되는데 습을 조정하는 것은 임수보다 괴수가 더 큽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직을 감당하는 업을 갖추고 있어도 일관되고 지속되는 직의 성향은 떨어지고 대신 직의 변화 적응은 빠릅니다. 괴수는 평관을 쓰게 되면 묘목 편인이라는 전문성을 다루는 유동적 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을 옮겨 다니면서 업중심의 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임합으로 되는 임수관은 직의 안정성은 보장되는데 그 직을 다루는 업에 대해 괴리가 생길 수가 있고, 왜냐하면 선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가 얼만큼 되느냐를 가늠해서 봐야 합니다. 경금 정묘일주가 경금 신금을 본다. 경금 신금을 본다. 그러면 경금 신금은 뭐가 됩니까? 재죠, 재. 재가 되는데 이때는 직무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직무. 아까 관을 볼 때는 직위를 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높고 낮음을 논하고, 재는 뭐냐면 하는 일입니다. 직무. 그것을 다루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편인으로 자격을 만들어서 재를 다루는 형태의 직을 갖게 되는데, 직무를 다룬다는 것은 직위와는 거리가 있다 이거죠. 즉 일을 다루는 능력, 자격은 잘 돼 있는데 직위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직위는 수라는 관이 있어야 하니까요. 사주를 보면은 재 중심에서 관을 보았느냐, 재 중심에서 인성을 받느냐, 또 인성 중심에서 재를 쓰느냐, 인성 중심에 관을 쓰느냐에 따라 조직 생활의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관을 쓴다는 것은 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재를 쓴다는 것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자리는 위치의 부분보다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거죠. 정묘일주가 경신금을 보면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화가 경금을 보면은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경금을 보면은 정화가 경금에게 목적을 부여한다 이거죠. 무슨 목적을 부여하느냐? 묘로 주어진 형태의 목적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목생화된 형태의 목적이 되는 거죠. 묘목이 경금을 다루는 자격으로 쓰여지게 된다 이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정화가 경금을 다루기 위해서 묘목으로 배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경금이 운에서 왔다면 공부한 것으로 경금을 다루게 된다. 정묘일주가 취직을 한다는 것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관을 보는 것입니다. 재를 보면은 일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취업이 되는 거고, 관을 보면은 직을 얻는 것으로 취직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취직, 취업, 어느 일자리가 생겼을 때 뭐 취직했다, 취업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취직은 내가 일할 자리를 가지게 된 거고, 취업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을 취업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점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묘일주가 식상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상은 무기, 여기서 식상은 뭐예요? 무기나 진술충이죠. 정묘일주가 식상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배운 것을 풀어 먹으려는 것인데, 이것도 인성 기준으로 보면은
업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재간을 본 것처럼 취업한다, 취직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임시직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형태가 좀 다르죠. 인성이 식상을 보면은 인성을 쓰는 것으로서 일을 한다 이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관으로 연결이 되는 때를 관찰해야 합니다. 재관으로 연결이 되면은 취직, 취업을 하게 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의 업을 구성하는 묘목이 있는데, 천간에 간목이 나오면 정묘일주가 천간에 이렇게 간목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성혼자 그럽니다. 인성혼자. 간목과 묘목이 다르죠. 요거는 정인이고 요거는 편인이죠. 그래서 인성혼잡 그럽니다. 이럴 때 인성혼잡은 자격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간목 정인으로 지속되는 자격이나 묘목 편인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긍정적이면 2 자격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이면 이것이 잘못하면 목다 화식이 됩니다. 목다 화식. 목이 많아서 화를 끈다 하는 게 목다 화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은 많은데 그것을 본인이 끌어내서 쓰는 것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정화가 힘이 있으면 필요에 맞춰서 정인이 필요하면 정인, 편인이 필요하면 편인의 자격을 끌어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화가 힘이 있다면 혼잡을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혼잡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활용할 수 없을 때 혼잡은 사주를 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탁하게 하는 혼잡은 명리 고소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어느 입장에서 탁하다는 것인가? 그 명을 쓰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관살 혼잡, 인성 혼잡 이런 것들을 탁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구조이면은 정인은 넓이로, 편인은 깊이로 정인의 보편성과 편인의 전문성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되면은 목다 화식이 되니까 인성에 도리어 매이게 되거나 매몰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을목이 투관하면은 정인이 간목이 아니고 정묘일주가 을목이 투관하면은 편인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잘못하면은 습을상정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가 닫힙니다. 상한다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목생화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다행히 정화가 힘을 갖고 있든지 을묘가 텐션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정화가 토를 볼 때 무토나 기토가 되겠죠. 토를 볼 때 무토가 있으면 정묘일주가 습의 조절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묘일주의 편인이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무토가 될 수 있죠. 무토가 작용하게 된다면 안정된 영역을 갖게 되고 밀관성, 항상성 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편의로 배운 것을 무토라는 상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거죠. 기토가 연결되면은 습이 발생해서, 기토가 습이니까 습이 발생해서 생기는 것 때문에 타겟팅이 쉽지 않다 이겁니다. 흔들린다, 변질된다,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보다도 물질적 가치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비습한 대로 가게 되면은 자기 목적 달성하는 것에 상관없이 비습에 매여 있게 됩니다. 정묘일주가 음성화되는 조건만 경계에서 바라보면 정묘일주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